저는 프리덤 팩토리의 대표이사입니다. 프리덤 팩토리는 뭐 영세 기업 축에도 못 깁니다. 자본금이 1억 8천이어서 정말 영세한 기업이지만 저는 어느 누구에게도 프리덤 팩토리를 보호해달라고 요청할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가 못하면 그냥 망하는 것이죠. 저희가 팔 수 있는 물건을 못 만들면 사실은 프리덤 팩토리는 존재 이유가 없는 겁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것이죠. 그것은 기업뿐만이 아니고 모든 상인들이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소비자들이 찾지 않는 상인이라면 문 닫아야 합니다. 그게 마땅한 도리인 거죠. 상인으로서의 마땅한 도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와주신 청중 중에 이도희 사장님이 계십니다만은 이도희 사장님께서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제 페이스북 친구이시기도 하십니다. 페이스북에다가 사진을 한 장을 올리셨는데 중부시장 사진을 올리셨어요. 중부시장을 가셨던가 봐요. 거기 건어물 시장인데 그 플래카드가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상인이 변해야 시장이 변한다. 정말 맞는 소리 아닙니까? 지금 이 모든 사단은 상인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생긴 사단입니다. 소비자들은 다 변하는데 상인들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상인들도 변하는 상인들이 있지요. 그 사람들은 승승장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소비자들의 취향에 따라서 그 취향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는 상인들, 그렇게 변화한 상인들은 성공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이 자기 가게에서 발을 끊는다고 해가지고 그 소비자들을 법으로 묶어서 억지로 자기 가게로 발길을 하게 만들려고 하는 데에서 지금 이 사단들이 다 생겨나는 것이죠. 저는 이 문제는 저는 경제학을 했습니다만은 무슨 경제학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사람의 기본적인 도리의 문제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인이 과연 소비자에게 변화해달라고 또는 변하지 말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상인이 소비자에게 대형마트 가지 말고 너 우리 가게에 와 라고 할 권리가 있는가라는 겁니다. 저는 그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본과 말의 전도예요. 본은 뭐냐? 유통이라고 하는 것의 본은 그는 소비자에게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인이 본이 되어버리면, 유통이 본이 되어버리면 그건 이상한 거 아니냐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은 지금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국회가 유통산업발전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어요. 몇십 년 된 법이죠. 몇십 년 된 법입니다. 그런데 그 그러니까 그 국회에서 그걸 만들었던 이유는 유통산업을 발전시켜야 하기 때문이죠. 그걸 아는 겁니다. 유통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그럼 유통산업을 발전시키는 게 뭐냐? 그건 유통 마진을 줄이는 것입니다. 유통 단계를 줄이는 것이고 유통의 규모를 늘려서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 마진을 줄이고 유통 기간을 짧게 만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유통의 발전인 것이에요. 그래서 가급적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전달되는 그 과정을 단축시키는 것이지요. 가장 좋은 것은 사실은 유통이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생산이 바로 소비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그게 가장 바람직한 것이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게 없으니 그걸 최대한 단축을 시키는 것이겠죠. 그런 발전이 필요하다는 걸 아는데 현실적으로 그러면 그 국회의원들, 공무원들이 만들어 놓은 유통산업 발전법은 뭐냐? 그런 원래 취지를 살리는 게 아니고 오히려 낙후 유통상인 연명법 같은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상인들을 살리겠다는 겁니다. 변화하지 못하는 상인들을 어떻게든 살려놓겠다는 거면 뭐로 그런 발전법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냐는 거예요. 차라리 없애버리고 보호법을 만들지. 발전법이라는 말을 쓰지나 말지. 그 말이 부끄럽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1981년에 제대를 했습니다. 군대에서. ROTC를 하고 이제 중위를 전역을 하고 나서 81년에 제가 한국산업경제연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연구소를 들어갔었는데 지금부터 33년 전이네요. 그러니까 34년 전. 네. 그때 저는 한국표준산업분류 개편안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고 제 옆팀에서는 무슨 재래시장 현대화가 뭐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결론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뭐냐면 재래시장을 재개발해라라고 하는 것이었고 또 상인들이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상인들의 마인드가 변해야 된다는 것이었죠. 그게 30년도 더 전에 이미 그랬던 겁니다. 그 이후로 뭐가 변했느냐? 별로 변한 게 없어요. 30 몇 년이 됐는데도 변한 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근데 다른 누군가는 변한 거죠. 마트라고 하는 것도 생겨서 변한 거고 소비자들도 변한 거고 다 변했는데 재래시장은 안 변해요. 동네 상인도 안 변해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우리나라의 유통산업 발전법이라고 하는 것이 좀 제발 좀 발전에 충실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소비자에게 좀 충실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런 법이 만들어지고 이런 제도가 만들어져 있는 이유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상인들이 불평불만을 하기 때문이죠. 상인들이 그 보호를 국회의원들에게, 공무원들에게, 또 시민단체에게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상인들이 빚어낸 문제예요. 소비자들의 취향이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바뀐 게 문제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맞추지 못한 상인들의 문제라고요. 그러면 해법은 뭐냐? 상인들이 변하는 겁니다. 그게 해법이에요. 상인들이 스스로 모여서 자, 지금부터 우리 변합시다 라고 오히려 자성대회를 하는 게 그게 해법인 것이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물론 그러자면 시간이 필요하겠죠. 지금까지 30년 동안 그거 안 했는데 자, 지금부터라도 합시다. 그러니까 한 3, 4년은 좀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하는 저는 그런 유예기간 정도는 뭐 충분히 허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하려고 하더라도 최소한 소비자한테 양해를 구하는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들에게 상인 대표들이 나와서 양해를 구하는 거예요. 소비자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동안 변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철저하게 변하겠습니다. 앞으로 3년만 저희에게 유예기간을 주십시오. 3년 동안만 대형마트 가지 마시고 우리 재래시장 동네 상인에게로 와주십시오. 그러면 그 3년 동안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3년 후에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다시는 여러분들께 부담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3년 동안만 우리를 봐주십시오. 이런 정도의 양해를 구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소비자들의 발을 묶어두는 것을 마치 권리인 것처럼 지금은 부르짖고 있는 건 아닌가. 이거는 정말로 본과 말이 바뀐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제 온 국민이 중소상인들의 각성을 촉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그 소동이 빚어지는 이유는 위선 때문인데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의 위선, 또 소비자인 시민들의 위선입니다.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의 위선이라고 하는 건 뭐냐? 말로는 또는 정책으로는 다 재래시장 뭐 동네 상인들을 지원을 해요. 그런데 정작 자기들은 거길 가느냐? 정작 공무원들이 국회가 물건을 살 때 그러면 대형마트 안 가고 거기서만 동네 시장에서만 조달을 할 것이냐? 전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공무원과 대통령과 국회의원과 공무원 또 각 지방자치단체 시, 군, 의원들의 가족들만
전부 다 재래시장을 간다고 하더라도요. 재래시장은 충분한 수요를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재래시장이 망하는 거예요. 말로만 하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위선이죠. 말로는 또는 법적으로는 억지로 묶어놓고 자기들 말로는 재래시장을 가고 아니 대형마트를 가고 해외 직구를 하고 뭐 다 그런단 말이에요. 홈쇼핑을 하고. 그래서 제발 좀 언행을 일치시켜라 라는 겁니다. 정말로 그렇게 규제를 할 거면 너부터 좀 가라. 당신들부터 가면 사실은 규제도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민들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시민들도 저희가 컨슈머워치 우리 김진국 대표님, 이유미 국장님 여기 계셔가지고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만은 이런 캠페인, 소비자가 주인이다 캠페인 같은 거를 열면 말이죠. 사람들이 다 외면합니다. 대형마트 특히 뭐 이렇게 써보처럼 다 외면을 해요. 왜냐? 재래시장 편은 다 들어야 되겠거든요. 모든 소비자들이 저는 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재래시장 편은 다 들어야겠어요. 그런데 안 가요. 가지는 않는다고요. 그럼 이게 무슨 위선이냐는 거예요. 이제 좀 대한민국 국민들도 대한민국 소비자들도 좀 솔직해라. 그리고 언행을 좀 일치시키자는 거예요. 도대체 추구하는 바가 뭐냐는 겁니다. 자신들의 권리를 추구하는 것이냐 아니면 재래시장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냐. 재래시장을 살리고자 한다면 재래시장을 가세요. 대형마트를 가지 마시고 그러면 대형마트는 자연스럽게 문 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셔야 될 일은 또 뭐냐면 계속 중소상인들이 현재 상태로 있기를 원치를 않으시잖아요. 재래시장이 영원히 재래시장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에게 변화를 촉구하시라고요. 우리들 국민 5천만 명이 재래시장의 변화를 촉구하면 그 당연히 저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래시장도 변해야 되지. 지금처럼 그냥 계속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은 규제가 아니다는 거죠. 그것은 소비자인 시민들, 대통령, 국회의원, 공무원, 시민단체 모든 사람들이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문제의 근원은 소비자가 아니고 대형마트가 아니고 중소상인이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그 중소상인이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중소상인의 변화를 촉구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야겠다. 그리고 중소상인들께 저는 호소를 합니다만 제발 좀 변화해 주세요. 제발 좀 소비자들을 붙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소비자들이 정말로 가고 싶은 그런 동네 가게 그런 재래시장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